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을 말씀을 드립니다. NXT 시장까지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마무리가 됐던 모습은 KRX 시장의 모습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보였죠. 이게 KRX 시장 마지막 그 종가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체거래소 시장 끝나고 애프터마켓까지 끝난 다음에는 네, 이런 식으로 조금은 더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뒷심이 그래도 있는 모습으로 이건 분차트입니다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특히 그 제가 이전 영상에서 80만 주라는 기준하고 그리고 230억이라는 기준하고 요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뭐 아직도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알바이오 공시의 문구를 보면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타 법인 물량이 매도가 다 되면서 이제 상황, 타임은 일단 와 있다고 봅니다. 그죠? 반전 타임은 와 있어요. 근데 타임이 왔다 하더라도 끌어당기는 힘이 좀 강하고 수급 주체가 좀 생기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당한 재료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구비할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께 그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미국 초거대 바이오 기업인데 신약 허가 승인을 앞두고 있고 거의 그 90% 100% 허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미국 바이오 기업이 있다. 근데 그 바이오 기업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기업이 있다. 그럼 이거는 잭팟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 꼭 좋은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네이처셀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과 뭐 여하튼 끝까지 갈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좀 궁금하신 부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세하고 신속하고 좀 히든 정보 이런 것들은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선별적으로 더 제공을 할 겁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텔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NXT 시장까지 포함했을 때 괜찮았고요. 아직은 뭐 거래라든가 또는 오를 만한 거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이 거래는요, 여러분 이런 때도 급등할 때도 그랬지만은 거래가 안 돼도 말이에요.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재료가 나왔을 때 그때 나중에 거래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없다고 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올라갈 거리가 그럼 뭐 있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여담으로 보면은 예전에 여러분 연세 사랑병원 뭐 구원장 해가지고 뭐 SVC 뭐 줄기세포 짝퉁인데 이거 가지고 뭐 매번 그 언론에 홍보하다가 의도 맞았죠, 여러분. 의도 맞아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어, 줄기세포라는 말을 전혀 못 쓰고 있어요. 최근 나오는 뉴스 보면은 자가지방 SVF가 해답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줄기세포라는 말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고원장이죠. 자,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그 좀 안 좋은 건이 좀 있었죠,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는 확실하게 그 줄기세포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쓰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부분 인공관절 수술 뭐 이런 걸 홍보를 하더라고요. 좀 우습습니다. 그죠? 네, 좀 안 됐기도 했고요. 줄기세포 건으로 진짜 성공을 할 수 있는 이 조인트 스템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그 언론 홍보를 돈 들여가면서 했었던 연세산업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좀 보여지네요. 그동안의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는 BTD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알베트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바뀌었다, 지금. 네,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릴 거리가 과연 뭐 있겠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지난번에도 실적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이제 드렸던 부분이지만 실적건은 지금 보면은 뭐 현금성 자산 막 이런 것들 큰 변화가 없고요.
어, 비교적 우리가 영업 손실이 좀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상장을 유지하는데 하자가 있는 것도 절대 아니고 조인트 스템 허가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적권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BBW 없는 부분,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올려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올릴 거리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지만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기타 법인의 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일단 제가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분명히 드렸고 7한 7만 주 정도가 매도가 된 거고 한 3만 주 정도가 남은 거죠. 그죠? 3만 주 정도가 남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미리 말씀드렸고요. 지금 알바이오 공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뭐 80만 주하고 23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0억은 지금 현재 안 됐기 때문에 230억 기준에 가려고 한다면 87만 주 정도를 팔아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직 10만 주 더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양도 주식 금액은 3월 25일 종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예정 금액이다. 그러니까 실제 매도일의 시장가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시장가가 3월 25일 종가보다 조금 낮았다고 한다면 양도 주식 금액도 약간은 줄어들어서 마무리가 된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죠? 여기 그 의미거든요. 3월 25일 종가를 적용해서 산정한 예상 금액일 뿐이에요.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종가 기준보다 주가가 내린 상태에서 팔았기 때문에 예상 금액이 좀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죠. 230억이 안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은 80만 주를 팔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일반론이고 만약에 230억이라고 해가지고 한 87만 주를 판다 하더라도 87만 주도 하루 차이밖에 안 돼요. 그죠? 하루 차이면은 다 매도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월요일에 나머지 3만 주 팔면은 기타 법인 매도가 80만 주 채우면서 끝나는 거고 만약에 87만 주가 맞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월요일에 한 5만 주 정도 팔고요. 그리고 화요일에 또 5만 주 정도 팔면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기타 법인 매도가 마무리되든가 아니면 화요일 날 기타 법인 매도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그죠? 하루 차이기 때문에 너무 그 하루 차이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전부 매도가 하루 상간으로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매도가 되면 반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급상으로. 그죠? 그 부분을 생각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올릴 모멘텀은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번에 박 복지부 차관 자 이분의 뭐 일단 경질이라든가 또는 이분의 식약처로 들어오는 거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식약처장의 경질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질이 좀 안 됐었죠. 계속 이번에 만일 정권이 바뀐다고 한다면 당연히 최장수 식약처장이 경질이 돼야죠. 뭐 일을 잘했다고 볼 수도 없는 그죠? 조인트 스템을 반려했던 주인공이 식약처장은 교체가 당연히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모멘텀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식약처장이 바뀌면서 좀 더 승인권에서 식약처의 승인권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이처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개각권도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릴 만한 거리가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바이오 쪽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육성하겠다는 건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일단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귀질환, 그죠? 네, 희귀질환. 그러니까 신약심사에서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조건부 허가로 승인을 해준다. 승인에 앞서서 조건부 승인으로
결국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FDA의 움직임, 요걸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건과 관련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꽤 있어요. 그 부분들 몇 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죠. 그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거리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 홍콩에서 뭐 코로나 뭐 환자 요즘 급증해가지고 난리다. 막 이런 재료도 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몇 개가 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될 거고. 그리고 뭐 또 나올 수도 있는 라 박사의 인터뷰, 이런 것들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라 박사 같은 경우도 이제 물량하다 매도를 했다면 이제 올릴 만한 거리를 주가 관리를 할 거리를 좀 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인터뷰 같은 경우를 통해서 올릴 거리를 마련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EAP 관련한 부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이처스의 공지사항에서 분명하게 마스터 프로토콜을 FDA에 제출해서 확인은 뭐 일단 바로 해주는 거니까 그렇다면 EAP로 지정을 받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MAT뿐 아니라 DTD뿐 아니라 EAP까지 세 개를 다 지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세 개를 지정받은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신약 임상 업체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인트 시스템의 승인은 상당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FDA 승인은. 이런 재료들이 지금 현재 올릴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으로 끌어당겨 놓고 그런 재료를 이제 원래 터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여태까지 좀 약했던 부분을 좀 잊어먹고 안전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는 거를 잘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수급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하튼 후속적인 재료나 수급 상황은 제가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텔레그램 방으로 오시면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끝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잭팟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는 너무 싸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10,000원에서 한 16,000원 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종목입니다. 섹터는 중소형주입니다. 가벼운 중소형주 쪽으로 택했고요. 따라서 시총도 한 2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수준, 이 정도의 범주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1, 2개월 내에 100% 더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에 합치하는 종목이에요. 이 잭팟주는요. 그럼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 이겁니다. 미국 초대형 XXX 기업 잭팟주라고 말씀드렸죠. 요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바이오 기업 관련된 잭팟주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조만간 엑스월의 승인 허가가 거의 따로 당상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승인 허가는 거의 따놓은 당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보고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 종목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잭팟주가 Exclusive Distribution Right 유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독점 판권을 유일하게 보유한 것이 바로 이 잭팟주입니다. 이게 100조 정도 시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선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만일 이게 성사가 된다면 승인 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미국 초대형 바이오 기업이 승인 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이 종목 측에서는 매출이 한 7천억 내지 9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추산이 된다. 이런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미가 당기시죠.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흔들었다가 쌍바닥 패턴으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일정한 수준을 깨지 않고 있죠.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강점 하나, 오직 하나. 그 건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월봉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인 기간 개인 동향은 개인은 이미 아웃됐고요. 기관하고 외인이 끌고 가는 중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외인이 다시 또 가세화가 되는 그런 패턴으로 외인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네,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이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죠. 네, 놓치지 마셔야 될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 번호로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그 정확한 사유도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꼭 잭팟주 이렇게 문자 주셔서 잭팟 한번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